사실 스터디 카페 본질도 공부거든요.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무인이라고 그냥 방치만 해놓다가 회원들도 공부 안 되니까 떠나가고 비용 줄이려고 싸구려 의자, 싸구려 책상 같은 거 이제 넣다 보니까 계속 이탈이 생기는 거죠. 자동문도 원래 있는 거를 저희는 그대로 써요. 자동문만 해도 뭐 한 200~300 정도 하는데 이 비용부터 일단 세이브가 됐죠. 스터디 카페가 좋은 게 이런 하부장이랑 저런 집기류들이 잘 되어 있어요, 스카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집기 비용만 해도 거의 500만 원 되니까 세이브가 되죠. 지금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세이브 됐죠? 벌써 700이요? 네네. 한 3만 원만 잡아도 18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수하니까 좀 싸게 되죠. 냉난방기만 해도 지금 1,500만 원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세이브가 되죠. 한 순수익 한 1,600 정도는 버는 매장이 되는 거죠. 모든 비용 다 네, 순수익. 순수익만. 네, 그러면 1년에 1억 9,200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2억 가까이 버시는 거고 당연히 이제 세금 좀 많이 내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간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애초에 매물을 고를 때 이 매물이 공사를 했을 때 비용 절감이 되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새로고침의 송수미입니다. 네, 대표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공간을 새로 고치러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원래 스터디 카페였는데 망한 스터디 카페를 인수를 해서 지금 관리형 독서실로 전환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무료 강의 하신다고 하시던데 언제 하는 거예요? 7월 16일 오후 8시에 무료 강의 진행합니다. 스터디 카페, 관리형 독서실 상권, 그리고 어떤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 어떤 매물이 나쁜 매물인지를 분석을 해드리고 실제로 라이브로 매물 찾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다 네. 질문하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이제 Q&A가 잡혀 있거든요. 오셔서 댓글로 궁금한 사항들 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스터디 카페는 결국에는 망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완전히 망했다기보다는 수익성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학원가이다 보니까 임대료랑 고정비가 좀 높은 편이에요. 한 650에서 7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터디 카페가 월에 이제 1,500 정도 나야지 수익이 나는 매물이었는데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는 순수익이 거의 100만 원 수준이어가지고 간신히 유지만 하시는 정도였거든요. 기존에 이제 누적된 회원들도 한 2,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회원권도 이제 같이 인수를 하면서 관리형 독서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 체험 유도를 했더니 물밀듯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형 독서실로 바꾼다면 비싼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나요? 그쵸. 스터디 카페는 자기 좌석이 없기 때문에 한 좌석당 사실 회전으로 생각하면 2회전 돌아야지 35만 원 정도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미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는 좌석당 객단가가 평균 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만 제대로 받아도 60석이면 매출 3천이거든요.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월에 1,000만 원 이상 남는 매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포화인 것도 문제고 허가사항도 없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공사도 막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주인의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스터디 카페 본질도 공부거든요.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무인이라고 그냥 방치만 해놓다가 회원들도 공부 안 되니까 떠나가고 비용 줄이려고 싸구려 의자, 싸구려 책상 같은 거 이제 넣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지나고 또 옆에 더 좋은 스터디 카페가 생기면서 계속 이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제 인테리어나 공간을 바꾸시는 노하우들이 그런 트렌드를 최대한 길게 잡아주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무인 스터디 카페로 저희가 인수해서 또 무인 스터디 카페로 할 때는 일단 시설 자체도 지금 트렌드와 좀 유사하고 최대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매물을 자체를 고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사를 완전히 하는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매물들은 애초에 이제 관리형으로 전환이 되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을 하고 상권을 보고 들어가요. 상권이 일단 좋아야지 관리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관리형으로 전환을 할 때는 객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이제 학군지, 학구열도 좋아야 되고 그 상권의 소득 수준도 좀 높아야 돼요. 그런 건 어떻게 조사해요? 저희 이제 소상공인 365에 들어가면은 소득 수준도 나오고 그 상권의 10대, 20대 인구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상권의 입시 교과라고 해서 학원의 그 평균 매출도 나오거든요. 그런 기준점들을 저희가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여기 공간이 반값 인테리어 하는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가 공사를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건 있어요. 스터디 카페였기 때문에 그걸 관리용으로 전환하면서 좀 벽체를 뜯고 마감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거지 여기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공사비를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가 문인가요, 대표님? 여기 문이요. 이제 분진이 계속 나니까 다 학원이거든요, 건물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먼지 나게 이렇게 공사하면 서로 피해주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쳤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원래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키오스크를 찍으면 자동문이 열리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는데 자동문도 원래 있는 거를 저희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자동문만 해도 뭐 한 200~300 정도 하는데 이 비용부터 일단 세이브가 됐죠.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턴 게이트를,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이제 이 공간이 대기하는 카페 라운지 공간이 돼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뜯겨 있는 부분이 상담실 공간이 될 거고요. 스터디 카페가 좋은 게 이런 하부장이랑 저런 집기류들이 잘 되어 있어요. 스카들이 어차피 관리형을 해도 저런 집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집기 비용만 해도 거의 500만 원 되니까 세이브가 되죠. 지금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세이브 됐죠? 벌써 700이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간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애초에 매물을 고를 때 이 매물이 공사를 했을 때 비용 절감이 되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제 스터디 카페 매물을 볼 때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리형으로 전환할 때는 상담실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이 안 나오면 그 매물은 저희가 드랍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좋았던 게 스터디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복합기랑 OA 공간으로 좀 바꾸고, 하나는 그냥 스터디룸 대여 공간으로 쓰고, 하나는 이제 조금 확장시켜서 상담실로 쓰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인수를 할 때 동일 업종 간의 인수가 이루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품이나 이런 집기를 세이브하려고 동일 업종을 좀 선호를 해요. 스터디 카페를 선호를 하고,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조닝을 좀 해서 관리형 독서실로 좀 많이 쓰죠. 이제 여기가 학습실 공간인데 2개 정도로 좀 쪼개져 있었거든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벽체가 있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터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관리형 책상이랑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석 배열. 바닥 같은 경우는 자재 자체가 흔한 색이어가지고 바닥 보수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한 60평 정도 된다 치면은 한 3만 원만 잡아도 18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수하니까 좀 싸게 되죠. 결국에는 계획이 제일 중요하네요. 뭘 살릴지. 맞아요. 뭘 살릴지, 뭘 뜯을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철거업체 고르는 팁이 있나요? 최대한 저렴한 데를 찾기는 하는데 그 업체들의 이력을 좀 많이 봐요. 어떤 철거를 많이 했는지. 철거 비용을 사실 초반에 되게 저렴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로 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매물을 이거 철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철거가 되는지 자재를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창문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혀 있어서 창문이 없다, 그럼 벽체를 또 뜯어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다리차, 뭐 스카이차 오고 비용이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철거 업체들이 어떻게 견적을 내냐면 초반에 그냥 이제 이거 안에 철거하는 비용만 딱 얘기해주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현장 왔더니 현장 여건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면서 비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초반에 철거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400이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한 600, 7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군데 정도 받아서 평균 지점을 좀 찾은 다음에 우리 특이사항을 다 얘기해서 금액을 이제 좀 조율을 하죠.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대표님?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뜯고 나니까 벽체가 지금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피 정도 쳐가지고 마감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도장을 할 거예요. 이제 책상 들어오고, 지금 보면 전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온 거가 전기선이 제 위치에 빠져 있는지 보려고 이제 온 거예요. 보시면 저기 중간중간에 전기선 나와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가구랑 연결될 거기 때문에 저 위치에 없으면은 뜯어가지고 노출돼서 보여지게 하거나 해야 되니까 좀 안 보이게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선 나와 있어야 될 곳에 가구 위치에 잘 나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목공이었거든요. 네.
그 목공을 좀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목공은 뭐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목공이 복잡해지는 그런 디자인이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목공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목공은 계획을 잘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벽체가 원래 이쪽 벽에서 뭐 한 1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 대충 이야기해서 뭐 이쯤 해주세요 했다가 왔더니 뭐 80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뜯고 다시 옮기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계획만 잘 잡고 들어가면은 사실 목공 비용이 줄줄 셀 일은 별로 없죠. 그럼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결국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철거할 때 저희가 현장 와서 보는 게 뜯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다 뜯으면 목공이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도 원피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 장을 친 거예요,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뜯어서 완전 그 시멘트 벽으로 만들어버렸다, 철거해서. 그러면 이거를 2P 정도로 싸는데 비용이 또 올라가니까. 2배가 되는 네. 저희는 이 정도 한 장 정도 칠 수 있게끔 뜯을 부위만 뜯고 비용을 이런 데서 좀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랑 목공이랑 같이 맞아요. 작업을 해야 된다. 초반에 이제 같이 들어와서 전기가 빠져야 될 부분들을 목수 반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마감할 때 전선도 좀 같이 빼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전기팀이 좀 같이 들어와서 그 목수 반장님이랑 같이 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요. 조명도 지금 레일 조명으로 라인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미 조명 R정부 저것만 빼서 T7이라고 이렇게 형광등 긴 거 있거든요. 네. 그것만 달아주면 돼요. 저 조명은 근데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노란 불빛이 멜라토닌 형성을 시켜주면서 잠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밝은 조명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밝은 조명 탁 때리면 멜라토닌이 억제되면서 잠이 안 와요. 뭐 자더라도 졸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돌면서 이제 좀 깨워주실 거예요.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오히려 좋아해요. 자기 의지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이 내가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니까 내 의지로 공부해야 되는 에너지를 공부에 더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일반 스터디 카페랑 관리형 독서실이랑은 학생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 기간권 기준으로 한 14만 원, 15만 원 하거든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관리형이다.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예요. 궁금한 게 스터디 카페나 관리형 독서실은 조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좀 조용한 곳에 입점을 해요. 만약에 위에 뭐 댄스 학원 이런 게 있다. 안에 흡음재 넣고 아예 천장을 닫혀야 돼요. 그럼 뭐 거의 비용이 1,000만 원 막 이렇게 이상 들게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소음 유발 업종은 좀 피해 달라고 써달라고 좀 얘기를 해요. 결국엔 잘 골라야 되네요. 매물을 잘 골라야 돼요. 어떻게 잘 골라요? 일단 저는 매물을 많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고치면 뭐 어떤 게 세이브가 되고 어떤 걸 아낄 수 있는지 매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뭘까요? 오셔서 공간에? 만약에 관리형으로 하신다 하면은 상담실이 나오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교시제니까 마음대로 출입이 안 돼요. 그러면은 대기할 수 있는 좀 휴게 공간 같은 라운지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내부에 내가 원하는 수익성이 나올 만큼의 좌석수가 나올 수 있는 평수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50평이면은 한 50석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듯한 모양일 때에 한해서. 근데 만약에 한 면이 빗각이 있다. 그러면은 좌석이 점점 줄어들어서 48석, 45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공간을 내가 몇 좌석이나 나오겠다 이런 거를 실제로 일반 시청자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 아니면은 그 스케치업으로 대략 그려서 하는데, 일반인분들은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늘의 집 거기 3D 만드는 거 있어요. 거기 이제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한 좌석에 가로 1.2, 세로 1.4 해서 그거를 놔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석이 대략 몇 개 나오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기둥이 있으면 좌석이 하나 아니면 2개가 빠져요. 기둥 위치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둥 때문에 좌석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느 공간이든 간에
60석 이상을 선호하세요? 네, 저는 60석 이상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요. 60석 정도가 되면은 매출이 3천 정도가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임대료랑 인건비랑 다 해서 1,200에서 1,400을 잡아요. 근데 60석이 안 되면은 2,000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곧 그 순수익이 1,000만 원 초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매출 자체를 3,000에 세팅을 하고 스타트를 하는 게 수익성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비용 정리 같은 것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3천에 인수를 했다. 정확하게 이제 3,800만 원 정도를 주셨고 회원권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회원 리스트만 해도 한 2,000명 정도가 깔려 있는데 그 회원을 인수하는 이유도 그 회원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리 매장 오픈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은 이 좌석을 좀 빠르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을 같이 인수를 하거든요. 만약에 환불이 필요한 회원이 있으면 환불을 진행을 하고 회원권도 인수했고요. 그래서 공사비도 평당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한 5천 정도 되고요. 가구 별도인데 의자는 또 원래 있던 의자들이 다 CDG여서 그 의자만 해도 거의 1,300만 원치거든요. CDG 의자니까 그 비용 다 세이브 된 1,300만 거죠. 원 또 세이브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공사 비용이 5천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무 인테리어 업체나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당 300만 원, 냉난방기, 간판 이런 거 다 별도인데 저희는 이미 냉난방기가 다 또 있잖아요. 냉난방기만 해도 지금 1,500만 원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세이브가 되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결국 이 망한 네. 상가가 얼마를 버는 상가로 변할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벌써 다 완판이 됐다고. 맞아요. 여기가 지금 62석인데 무료 체험 사전 예약을 3배수 정도 모집이 됐고 지금 결제는 55명을 받았어요. 나머지 5명도 이제 곧 마감이 될 예정이에요. 오픈이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 뭘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미 3D 이미지 다 나와 있고 무료 체험 내용 그리고 전화로 이제 다 상담 받으면서 결제를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결국엔 얼마를 버는 상가가 되는 거예요? 한 순수익 한 1,600 정도는 버는 매장이 되는 거죠. 모든 비용 다 처리하고 네, 순수익 순수익만. 네, 그러면 1년에 1억 9,200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2억 가까이 버시는 거고 당연히 이제 세금 좀 많이 내시겠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 시점을 주고 있으신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것만한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없고요. 그리고 학원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학생들도 좀 많이 줄고 있고 학원 강사도 좀 젊은 사람들로 교체가 되면서 선생님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원장님들의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관리용으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학원을 운영해 보셨던 그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잘하세요, 운영을. 그럼 궁금한 게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아기 낳은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스카 하신 분도 계시고 카페 자영업 하시다가 스카 오픈하신 분도 계시고 50대 분도 운영하시는 분 계시는데 관리형은 좀 학원 교육업과 연관이 조금 있으신 분을 좀 추천드려요. 아니면 원장님이 내가 공부를 좀 한때 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좀 유리해요. 상담할 때도 그렇고. 결국엔 잘 골라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잘 고르는 법도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제 매장 또 하려고 임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또 오시면은 임장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